3월 25일 미주노래 속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테슬라가 테슬라의 역할을 했습니다. 테슬라 차트만 보면 뭐야 다 흘러내렸잖아. 근데 여러분 시장의 차트를 함께 보셔야죠. 오늘 시장은 막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이러한 4대 지수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 S&P 500 지수 중에 가장 빨간 초록초록 빛나는, 물론 한때는 6%까지 찍었다가 흘러내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피바다로 끝나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53으로 끝난 시장에서 테슬라가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 뉴스 끝나고 난 다음에 테슬라의 차트 분석 이어집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할 수도 있어요. 자, 테슬라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는 이탈리아 정부와 지금 파트너십의 협력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보기는 조금 좀 그렇고요. 자, 테슬라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조만간에 깜짝 놀랄 완성형의 FSD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자, 미국에서 이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요 기사가 저는 테슬라 오늘 상승에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자, 좀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고객들에게 FSD를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전날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FSD가 가능한 모든 미국 자동차는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시험 주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테슬라의 FSD는 12,000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1,600만 원을 줘야 되는 옵션이거든요. 운전 지원 소프트웨어로 테슬라의 잠재적 수익 창출원으로 기대되어 왔지만 미국 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안전 및 마케팅 관련 법적 조사가 진행되면서 판매가 급감했죠. 테슬라도 FSD는 운전자의 적극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자, 로이로의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머스크는 또 테슬라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신규 구매자와 서비스 차량 소유자에게 FSD 시연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동차 산업 연구자인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북미 지역에서 FSD 적용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2022년 3분기 기준 테슬라 고객 중 14%만이 이 패키지를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년 전인 2019년 3분기 53%보다 무려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든 거죠. 테슬라는 1년 전부터 시작된 전기차 가격 전쟁으로 마진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 차세대 전기차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 배송 증가율이 눈에 띄게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의 분석가 샘 아브렐사미드는 차량 가격의 대폭 인하와 FDS 판매의 부진으로 테슬라의 마진이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말했고요. 따라서 FSD 한 달 사용 이벤트는 판매와 마진 확대를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으면서 FSD 소프트웨어는 일괄 구매 대신에 월 199달러의 구독료로도 할부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사실은 이거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작년부터 테슬라는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줬어요. 물론 버전은 조금 틀립니다. 자, 과연 테슬라의 승부수 먹힐까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BYD의 판매량이 감소됐다는 소식도 오늘 테슬라 상승에 일조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꺾였지만 미국의 증시가 정말 끝모르고 올랐잖아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말 이렇게 오르다가는 버블 터진다라는 소식 기사들이 있거든요. 자, 요 뉴스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지난 10월 이후 5개월째 쉬지 않고 랠리를 이어온 만큼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등 3대 지수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2번이나 경신했는데요. 3대 지수가 일주일 안에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2번 경신하기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2022년에 혹독한 침체장을 겪었음에도 S&P 500 지수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저점을 기준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같은 강세가 지속되길 바라겠지만 투자 전문 매체인 매런스는 증시에 네 가지의 리스크가 있다며 지금은 리스크 관리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수혜주를 중심으로 버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후에 미국의 증시가 상승한 주요 원인은 견조한 시장 경제의 성장과 올해 금리 인하의 기대, AI 성장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증가 전망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상당 부분 AI 모멘텀을 토대로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붐을 주도한 기업들이 아무리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해도 이런 큰 폭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부 전략가들의 지적입니다. 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요. 시장의 모멘텀이 버블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시했고요. 울프 리서치, 공매도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도 1990년대 TMT, 테크놀로지, 미디어, 텔레콤, 이 TMT 버블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면서 증시가 숨 고르기를 위한 조정을 겪지 않고 상승세를 계속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좋아 보이겠지만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가 AI 버블, 두 번째가 다우 이론에 따르면 현재 강세장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데요. 다우 이론이란 나중에 저희가 별도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미국 대표 기업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교통 및 운송 기업으로 구성된 다우 교통지수가 모두 전고점을 갱신해야 진정한 강세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경제적 토대가 튼튼한 기업 활동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 교통량도 늘어나 교통 및 운송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에 다우존스 교통지수는 아직 2021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6% 아래에 있습니다. 모멘텀에 기반한 이 투기적 랠리를 즐겨라. 하지만 이 랠리는 언제나 여전히 명백한 강세장의 진정한 정의에는 못 미친다. 이게 다우 이론이거든요. 다만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경제 성장세와 교통 및 운송량과의 상관관계가 이전보다 줄어든 만큼 다우 이론이 이전만큼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bsolutely. 그렇죠. 옛날만큼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여러분 무슨 순간 이동하고 무슨 지금 철도 운송 이거 없이 생활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입니다. 자, 팩트셋 집계에 따르면 올해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242.49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같은 EPS 전망치는 올해 241.17달러에서 소폭 상향 조정된 겁니다. 반면에 S&P 500 지수는 올 들어 9.7%가 올랐는데요. 실적 전망치보다 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PER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게 된다면 증시 강세 기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이크 윌슨은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의 EPS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다며 이는 증시가 기업의 펀더멘탈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의미다. 버블이라는 얘기죠. 특히 윌슨은 EPS 전망치가 크게 상향 조정되지 않은 채 주가만 오르면서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침체장 직전인 2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연준의 실패 가능성입니다. 이게 웬일이냐? 자, 투자자들이 연준에 기대하고 있는 경제 성장세와 금리 인하의 완벽한 조화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의 경제는 23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에도 침체에 빠지지 않고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 같은 탄탄한 경제는 미국 증시가 지난해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게 한 1등 공신인데요. 여기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까지 고점 대비 하락했다며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성장과 금리 인하의 기대가 꺾인다면 증시에 직격탄이 될 수가 있죠. 이에 대해 도이치뱅크는 경제가 연착륙한다고 해도 이조차 증시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 자체가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배런스는 미국 증시가
지난해에도 현재와 같은 네 가지 하방 리스크가 존재했음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했다며 현재의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리스크 요인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는 S&P 500 지수가 지난주 200이 이동평균선 대비 14%까지 올라가 역사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극단적인 수준이라며 조만간 증시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의 조정이 시작일까요? 그는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크게 높다는 것은 증시의 상승세가 과도하게 팽창됐다는 의미라며 문제는 조정이 시간으로 올지 가격으로 올지 하는 것이랍니다. 시간으로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증시가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며 정체됐다는 거고요. 가격 조정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어찌됐든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미국에서 애플의 문제는 정말 끊임이 없는데요. 소비자들이 또 애플을 향해서 집단 소송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에 대한 소송당했잖아요. 자, 좀 전에 들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뉴저지주의 아이폰 소유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3개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애플이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대변하는 이 소송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타사의 메시징 앱, 디지털 지갑, 기타 품목 등의 서비스를 아이폰에 다운받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면서 지난 21일 법무부가 1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뉴저지주 연방법원의 재선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 아이폰 소비자 소송을 맡은 스티브 변호사는요, 로이러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우리의 접근법에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와는 별개로 하겐스 버먼 로펌 변호사는 앞서 애플로부터 전자책 가격 책정 및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해 별대 소송을 진행해 5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버팔로 대학의 한 로스쿨 교수는 민간 반독점 집단 소송이 때로는 정부 소송보다 더 영향력이 클 수 있으며 불법 행위의 범위나 회수 금액, 관련된 피고의 수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반독점 규제 압박이 시달리고 있죠. 아시다시피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새로운 정책들이 디지털 시장법 DMA를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본 뒤에 1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애플이 이렇게 집단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애플의 순환 시대는 정말 끝이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애플이 지금 계속해서 소송 당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애플의 그동안 애플이 추구해 왔고 애플에게 돈을 벌어다 주었던 애플의 폐쇄 정책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애플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도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이 무려 33%, 3땡이나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야, 팀 쿡이 중국 날아가가지고 바짝 엎드려서 아부 떨만 하네요. 그렇죠? 좀 흥미로운 뉴스 하나 전해드릴까요? 올해의 게임 6관왕이 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 CEO가 밝힌 성공 비결이란 이야기인데요. 자, 좀 들어보세요.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게임이라면 누구나 발더스 게이트 3를 꼽을 겁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 아시죠? 벨기에 본사를 둔 라리안 스튜디오에서 8월 출시한 이 게임은 출시하자마자 게이머들의 압도적인 호평을 받으면서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동시 접속자 수가 87만 500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는 지난해부터 올해의 게임을 휩쓸었고요. 골드 조이스틱 어워드, 더 게임 어워드, 더 스팅 어워드, 뉴 게임 어워드, 다이스 어워드, GDC까지 6관왕을 차지했는데요. 매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가 지난번에 열렸거든요. 자, 이 회사의 CEO가 성공 비결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 이 CEO에 따르면 제작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개발에만 6년이 걸린 초거대 프로젝트였던 만큼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었고 무엇보다도 플레이어에게 방대한 자유도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소설 반지의 제왕보다 3배나 더 많은 대사와 영화 왕자의 게임보다 2배 더 많은 영상을 만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출연한 배우들의 모든 장면을 모션 캡처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해 했고요. 게임이 아니라 거대한 인터랙티브 영화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 제가 좀 전에 올려드린 시장을 칼로 배워라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식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획 없이 한다는 거죠. 주식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미리 다 계획을 세워서 손절 계획까지 세워서 임한다는 거죠. 세계적 자산 운영사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미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핑크 CEO는 조금 전에 공개된 연례 서한에서 세금과 지출 삭감에만 의존해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국의 공공 부채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경제 상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핑크 CEO는 부채가 많은 미국의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이미 지속 불가능한 부채 상한 법안을 극적으로 추가하지 않고는 금리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싸우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부채 상한 비용은 이미 급증했고 미국 정부가 10년 만기 국채에 대해 3년 전보다 무려 3포인트 의 추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더 많은 지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부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부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점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은 자체 자본시장을 구축하고 있고 국내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전망을 했고요. 핑크 CEO는 부채 위기는 피할 수 있다면서 특히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자본시장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때마다 참 미국이 빚으로 사는 나라구나, 그렇죠? 빚으로 사는 나라인데 이것이 너무 오래도록 유스트되다 보니까는 이게 남의 돈으로 사는 빚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빚만 없으면 산다라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빈말이 아님을 미국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이 자기네 전기차들에 대한 견제를 못 견디고 드디어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못 참겠다 이거죠. 그만 괴롭히라 이거죠. 여러분 캐나다 구스 아시죠? 캐나다의 명품 패딩. 추울 때는 캐나다 구스. 이 캐나다 구스 참 있는 자들만 입었던, 저는 못 입어봤습니다. 뭐 별로 추위를 타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자, 지금은 이제 캐나다 구스보다는 몽클레어를 더 많이 입지만 캐나다 구스가 여러분 17%의 직원을 감원했다고 합니다. 감원. 잘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렵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워요. 초콜릿 가격도 뛰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 코코아가 사상 첫 1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이 우쩔겨. 예? 이거 우쩔겨 이거 지금. 참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진짜 힘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비자하고 마스터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5년간 40조 원. 야, 합의한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은 그동안 수수료 한 거 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빠요 카드 회사들. 자, 미국의 경제 호조에도 3월 소비자 신뢰도가 104.7로 예상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 신뢰는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소비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지난해 말보다는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팬데믹 이전의 최고치는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자, 어저께 드왁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쵸? 오늘부터 티커 이름이 DJI로 바꿔서 상장됐는데 한번 어떻게 움직였나 볼까요? DJI가 아니라 DJT, 그렇죠? 트럼프의 그 T를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레딧 종목 사냥하는 법 알려드렸죠. 멤버십에서. 오늘 그대로 이 DJT 종목 사냥했으면 대박 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미즈노을 멤버십에 가입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가입 버튼 누르고 하시면 되는데요. 하루 20분만 여러분 주식 공부 한번 저랑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루 20분만 주식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계좌가 회복이 됩니다. 하루 2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2시간도 아니고 20시간도 아니고 20분도 못 냅니까, 여러분? 하루 20분만 여러분이 시간을 내면 여러분의 계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주널 멤버십 영상은 굉장히 실전 중심이에요. 자, 미국의 로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바인 일대에서 쫌도둑, 실내에서 비행기 타고 넘어온 조직된 쫌도둑 잡혔다는 소식 두드려 패버려야 됩니다. 아무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4월 2일이었던 23억 달러 규모의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의 겔 그랜트와 기타 주정부 지원 학자금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을 한 달 늦춰 5월 2일까지 연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볼티모어 항구에서 대형 화물선이 다리를 들이받아 무너지면서 달리던 여러 대의 차량과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강물로 추락해 6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 이거 미국판 성수대교 사태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거든요. 훈련 갔다 오니까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더라고요. 저희 집이 자양동인데 그때 받았던 충격은 정말 아찔합니다. 매년 미수령 세금 환급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IRS가 이를 청구해 받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2020년분 미수령 환급액 청구는 5월 17일에 마감되는 만큼 서두를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돈 찾아가세요, 여러분. 자,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거나 팔아서 급전을 구하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서민의 경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 채팅 또는 게임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해나 심지어 자살까지 유도하는 쓰레기 그룹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FBI가 단속에 나섰는데요. 특히 764로 알려진 그룹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낙태권 인정 판례가 폐기된 이후 임신 중절 알약을 구해 먹는 이른바 자가 낙태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먹는 낙태약의 판매까지 규제해야 할 것인지 심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1억 7,500만 달러로 대폭 낮추자 공화당의 주요 기부자들이 이 공탁금 납부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이 오늘부터 좀 전에 설명드렸던 TJT 거래되면서 트럼프의 전체 자산은 64억 달러로 늘어나게 됐고요. 이로써 세계 500대 부자 대열에 다시금 트럼프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즉각적인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 이후 하마스가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이스라엘도 협상단을 불러들이고 군사작전 강행을 제약이라는 등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이 낮은 임금과 남성보다 긴 수명 때문에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남성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비율은 여성이 더 높았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원정 경기에서 태국을 3대0으로 박살내버렸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오타니가 어제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자신은 어떤 스포츠 도박도 하거나 베팅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통역사가 자신의 돈을 훔치고 모든 것을 거짓말로 지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오타니가 굳이 스포츠 도박을 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그렇죠? 자, 좀 전에 여러분 게임스타 실적 발표 있었거든요. 이렇게 움직였네요. 이렇게 움직였네요. 그렇죠? 테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긍정적인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도 캐티가 돈나무 누님이 엄청나게 테슬라 산 거 아시죠? 자,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프리장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 좀 뒷받침되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 지금 테슬라의 이 모습인데 오히려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 거래량이 점점 더 많이 나오면서 윗골이 달린 도지 캔들로 끝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주가의 상승은 길게 갈 수 없다는 사실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투자 원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저희 미주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더욱더 풍성하게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한번 미주널 멤버십에 가입하면 구독 멤버십 취소를 안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미주널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되는지 여러분의 학우들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